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3년 3월 10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이제 2년물의 흐름인데요. 미국 국채 2년물의 흐름인데 불과 8일까지만 해도 3월 8일까지만 해도 5%의 이자를 주던 이 국채가 이제 4.6%밖에 안 주는, 그죠? 이렇게 급속도로 국채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냐를 우리가 보면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제 대차 대조표를 보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자산들, 그죠? 자산들을 보면 사실 이 컨슈머 디포짓 해서 이 은행들이 예치해 놓은 것, 그들의 부채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부채인 예치해 둔 돈들이 이제 급속도로 수요일, 목요일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빠져나간 것은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이지만 제대로 이제 여기에 예치를 해놓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비중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스타트업 기업들이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CEO들에게 전화를 돌린 거죠.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야, 너 그 은행에서 이제 돈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투자자들이 그죠? 그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그게 하루 만에 급속도로 이제 그죠? 커뮤니티에서 요새는 너무나 빨리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채팅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그게 돌아서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 hold to maturity securities 해가지고 굉장히 장기 채권과 MBS를 갖다가 이제 SCB가 이제 얘네들이 2021년도에 막 예치를 하니까 이걸로 이제 장기 채권을 산 겁니다. 근데 장기 채권이 가장 안 좋은 게 duration risk, 즉 interest rate risk가 가장 심한 거죠. 금리 인상 시에 가격 하락이 극심한 게 장기일수록 만기가 더 길수록 더 심하게 떨어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물론 팔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보존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팔고 이제 현금을 다시 인출해 줘야 되니까, 그죠? 팔게 되면서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매수할 됐을 때보다 이제 팔 때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론을 보면 이 론이 이제 이들이 대출해 주는 상품들이죠. 대출해 준 그런 자산들인데 보면 이게 론을 여기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거의 10%가 되는 결국에는 이들이 굉장히 리스키한, 그죠? growth stage, early stage. 아주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이만큼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 이 뱅크런 있는 것 이전에,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장기 채권들의 손실, 그죠? 그 다음에 이 론을 이렇게 위험한 자산에도 투자를 했다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뱅크 디포짓은 예금이지 않습니까? 예금은 일단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공격적으로 투자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예치를 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채권을 보면 10년물이 지금 거의 이제 50센트 사실은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발행가 대비. 그런 상황이 오니까 연준의 그 최종 금리가 6%도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쭉 약간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Financial Condition Index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금융 환경이 막 완화되다가 갑자기 수직 하락해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전이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터미널 화면인데요. 우리가 블룸버그 터미널을 가장 싼 거를 매수해도 1년에 한 3천만 원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보여줄 때 상당히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 하얀색이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채권입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은 45.77,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maturity까지 만기까지 갖고 가면 이제 100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비슷한 규모의 First Republic Bank, 그 다음에 Signature Bank, Western Alliance 보면은
지금 요거는 47년이 만기고요. 요건 33년 만기니까 33년 만기하고 비슷한 상품은 요 시그니처 뱅크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보면 가격이 채권 가격이 이만큼 이제 금요일날 다시 이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바로 시그니처 뱅크인데 아마 이 보라색이 이제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채권 가격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주식의 가격을 보면은 일주일간 얼만큼 떨어졌냐면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33%, 그 다음에 시그니처는 37%,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48%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뱅크, 시그니처 뱅크, 웨스턴 얼라이언스 그대로죠. 퍼스트 뱅크, 시그니처 뱅크, 웨스턴 얼라이언스 가격이 채권 가격은 유지가 되면서 반대로 주식은 이만큼 떨어진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산끼리 한번 비교해 보면은 EWY라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ETF입니다. 이게 일주일간 이제 4.83% 떨어졌습니다. 이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장기 국채 GOVZ 보시면 이제 노란색인데요. 이게 반대로 일주일간 5% 이상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한국 사람이 이제 이걸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위기라고 하면은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게 뭐 8% 이렇게 올라간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똑같이 돈을 버는 자산이지만 이벤트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QD라고 이제 투자 적격 등급 ETF죠.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래프는 없지만 좀 이제 가격이 한 2% 정도 떨어졌죠. 일주일간.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지역은행 ETF, IAT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주일간 17%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개별 주식들은 보면 아까 30% 넘게 떨어진 것들 꽤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당히 좋을 걸로 봤던 미국의 주거용 ETF들 일주일간 7%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타이밍을 좀 못 맞춘 감이 있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위험, 그죠? 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이번 이제 셀러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트피 카로이가 이제 얘기한 건데요. 결국에는 대형은행으로 이제 그 전이가 될 리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행들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아니죠. 투자 적격 등급 채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투자 적격 등급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골드만삭스라는 면과 실제로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들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다가 예치해 놓은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의 어떤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부를 못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바라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파일라운드인데요. 오늘 출연진 얘기하면 메간 그레이퍼, 바클레이의 글로벌 코-헤드 오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신디케이트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렐링은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채권 전략 수장이시고 루크 히크먼은 에버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다이렉터입니다. 자, 하이힐드 고위험 회사채가 낫냐 아니면은 투자 적격 등급이 낫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투자 적격 등급이 낫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리스크를 짊어질 것이냐, 즉 장기 채권을 가지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가격의 변동이 많은데 그 위험을 짊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신용 위험을 짊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두 분은 차라리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게 낫다 말씀하셨고 이번 주부터는 어디 좀 위험한 회사채도 한번 사볼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pp냐 50pp냐 연준이 이제 FOMC 미팅 때 얼마를 올릴 거냐에 대해서 물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CPI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메건은 50pp, 브라이언과 루크는 25pp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메건은 이제 발행자들이 분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참에 빨리 돈을 빌리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굉장히 건실한 기업 같은 경우에, 조달금리 지금 너무 높아. 그리고 우리는 2025년까지도 지금 돈 하나도 안 빌려도 돼. 장사 너무 잘 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CFO들이 금리 환경이 굉장히 낮아지면 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투자 적격 등급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고, 루크는 지금 하락 시 매수할 만한 자산으로 Capital Securities. 그래서 뭐, 은행 관련한 지금, 자산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T1 같은 경우는 코코본드라고 하죠.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부채지만 결국에 AT1은 자본으로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AT1, 뭐 티어2 이거 이제 자본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상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불건전한 이제 소형은행을 이제 그 코코본드를 사란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제 대형 은행들이 너무 건전하니까 이때 같이 가격이 하락하면 좀 사보자 얘기였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금요일 날 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만 쓰는 분류체계인데요. 은행을 캐테고리 1, 2, 3, 4 이렇게 구분하는데 캐테고리 4 빼고는 괜찮다. 그 다음에 예금 대비 로운이죠. 그래서 예금이 좀 적은 곳을 한번 확인해 보자. 사실은 근데 이제 소매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포짓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은행들에서 투자해 볼 만하지 않냐 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은 우리가 이제 OAS 스프레드가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날 그런 자산들이 많이 생긴다. 그죠? 특정 채권 같은 경우에 동일 자산 대비 이제 가성금리가 튀면은 그거를 이제 잘 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지만 잘 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퀄리티가 좋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이 좋고 그 다음에 굳이 하이힐드를 한다고 그러면은 최상단에 있는 WB를 투자할 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리세션을 예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위험이 지금 상승함에도 이제 매건이 얘기한 건데요. 2월 초 대비 국채 가격이죠. 2년물이 60bp, 그 다음 10년물은 30bp를 더 준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상당히 많이 주는 수준이다. 단기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직도 수요가 강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크레딧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이 버틸 수 있다고 이제 브라이언이 얘기하셨고요. 루크는 2023년까지는 괜찮다. 근데 2024년에는 분명히 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확실히 짜그라들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때는 이제 등급 하향의 위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트리플 B보다 더블 B가 낫지 않냐. 오히려 고위험 회사채에 BB가 낫지 않냐. 괜히 여기서 신용 등급 강등될 그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매그는 이제 우리가 따박따박 주는 캐리 혹은 이자 혹은 월세 이런 것이 항상 스프레드, 가산금리의 위험, 즉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위험보다 계속해서 따박따박 돈 주는 게 난 좋아 하는 게 결국에 시장에서 항상 이겨왔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크다. 우리 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만하다. IG를. 그래서 IG 같은 경우 5% 가까운 이제 이자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퍼가 한 20 정도, 포워드 퍼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주식이 상당히 이제 가격이 떨어질 위험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면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 지금 매수 기회다. 근데 이제 단서를 다 하셨습니다. 연준발 심한 침체가 올 때는 제외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DS 디폴트 할 때 수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CDS가 올라가면은 한국 시장을 위험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CDS나 아니면 풋옵션, 주식도 떨어질 걸 대비해서 우리가 풋옵션을 살 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루크는 맞다. 우량 회사채를 지금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낫다. 주식 투자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로크는 국채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하면서 회사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즉 국채 이자율은 떨어지고 회사채 가격은 반대로 회사채 이자율은 올라가는, 그 스프레드는 올라가는 그런 이제 유의미한 시장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기회의 요인이 있고 우리가 언제 포착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자산 배분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 뭐 채권을 국채를, 미국 국채를 얼만큼 언제 매도하고 다시 위험 자산을 살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필요한데 솔직히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시장에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저널 뱅크, 미국의 그 IAT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 은행들의 ETF 그 주식 자산이 어떻게 돼가느냐, 그리고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잘 버텨줬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위험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채권 가격의 흐름과 주식의 흐름,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 생각에 이제 미국 시장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좀 문제가 심한 부분이 이제 스타트업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결국엔 돈을 못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오피스들이 지금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 자산에서 파생한 자산들, 거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런 자산, 그리고 그게 유동화돼서 지금 돌고 있다고 하면은 그 리츠들, 그게 이제 붕괴 가능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리츠가 함께 떨어질 때 대부분의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은 다 이 비중이 큰 겁니다. 오피스 자산과 리테일 비중이 큽니다. 상업용 리츠죠. 제가 얘기한 리츠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그리고 개별적으로 남부에 지금 일자리가 늘어난 쪽에 선벨트에 이런 기회에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기회 요인이라고 아직도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모기지를 이제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을 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고정금리 대출자들입니다. 그때 평균 금리가 2.5%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금리이지, 그렇죠? 이 금리 환경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그리고 미국은 자가 비율이 65%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한 전세대조도 제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거용 자산은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국채들, 단기부터 중기, 장기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싼 자산을 사야 되니까요. 저도 제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 포트폴리오 비중의 한 25%를 금요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국채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의미는, 죄송합니다. 단기 국채 이자율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단기물의 매력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장기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건 좀 긴 안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2월 말 2분기 말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시한 게 있는데요. 그것에서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버가 변동금리로 지금 자금을 상당히 많이 조달했다는 의미, 그 대신 주식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 그래서 우버에서도 지금 투자에 기회를 잡아볼 그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별 주식까지 제가 한번 짧게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